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 워싱턴의 선재규입니다. 2022년 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연준 쪽 얘기가 참 많네요. 그동안에 뭐 연준의 그 금리, 올해 그 금리 인상 과연 얼마나 할 건가. 점도표는 그 지난 12월 그 FOMC에서 나온 점도표는 3회 정도로 나왔었는데, 지금 뭐 그건 이미 이제 좀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연준 내부에서도 3회 그리고 4회 뭐 그런 얘기들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장 얘기인데요. 지난해 그 인플레 추이를 우리가 과소평가했다.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가야 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연준 그 연방은행 총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장의 경우는 그 3월부터 인상을 시작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런 그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브레이너드 그 부의장 지명자도 상원 청문회에서 그 너무 높은 인플레 대응, 너무 높다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이게 가장 우선적이다 하는데 이 사람은 또 그동안에도 상당히 좀 이렇게 매파 성향을 보여오기는 했습니다. 어쨌든지 그 연준 내 지도부 분위기도 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올해 그 금리 인상 그 속도라든가 회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앞보다는 굉장히 더 좀 그 강한 발언들이 많이 오는데요. 특히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요, 뭐 심지어 연내 7차례 인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도 했는데요. 도이체방크 보고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준이 지난해 초순부터 그 긴축해서 시장에 많이 쳐졌다. 올해 4차례 인상이 된다면 대차 대자표 축소, 이게 이제 그 양적 긴축이죠. 이게 3분기 또는 2회 금리 인상 이후부터 시작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전망을 했습니다. JP모건 그 제이미 다이먼 CEO는 그 연준이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러면서 올해 최소한 4차례 정도로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앞서서 한 올해 4차례 정도 인상을 예상을 했고요. 다이먼 CEO는 개인적으로 4차례 인상에 그친다면 오히려 놀랄 거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올해 대공황 이후에 그 가장 강한 그 성장세를 보일 거다. 그리고 내년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낙관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 미국 증시가 경기 호조에도 변동성이 한 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올해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만약 운이 좋다면은 연준이 변동성을 잠재우면서 연착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많은 변화가 보입니다. 연준이 이렇게 매파 쪽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연준 월가 쪽에서도 반성문이 나옵니다. 골드만삭스도 올해 초에 장기 금리 급등세에 관해서 자기네가 몇 가지 요소를 간과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12일자 이렇게 금리 전망 보고서인데요. 연초부터 미국 국채 매도세가 이렇게 집중된 게 FOMC 12월 의사록이 매파 조정을 확인한 탓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연준의 그 매파 성향을 과소평가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변명은 이렇습니다. 오미크론 경로하고 그런 그 심각성이 좀 확실치 않았고, 그리고 연말 유동성 상황도 나빠서 그 공격적인 채권 매도 포지션도 쉽지 않을 걸로 자기들이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변명입니다. 그런데 그 12월 그 FOMC 의사록에 보면 확실히 새로운 재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좀 간과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일부 참가자는 금리 인상 직후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대저표 감축, 양쪽 긴축을 시작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 우리가 요거를 좀 놓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초 채권 매도세가 의사록 공개에만 비롯된 건 아니다. 오미크론 우려가 누그러졌고 또 그리고 새로운 매도 포지션이 구축된 결과라고 또 해명을 좀 덧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작년 말에 그 1.5% 정도로 마감을 했죠. 그러다가 연초 들어서 지금 1.8%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한 1.7, 한 4, 5 정도로 이렇게 좀 조금 움직이고 있죠. 골드만삭스는 그 앞으로 그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많은 부분이
앞으로 나올 지표에 달려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그 가계 소비 심리가 견조해 보이고 실업률은 4%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또 평균 시간당 임금도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또 그 10년물 금리가 지난해 최고치를 넘어서고 기존 거래 범위도 이미 깨졌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그리고 또요. 지금 10년물 금리가 이미 지난해 최고치를 넘어섰고 그래서 기존 거래 범위는 이미 깨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각종 금리에 대한 성급한 재평가나 수급 불균형 완화 같은 게 뒤따르지 않는 한 10년물 금리가 올해 그 말까지 2%를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그 직전 뉴욕 연방은행장 이 사람이 그 파월 그 실책을 아주 정면 비판을 했습니다. 4가지 실수를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켓워치가 지난 10일 전한 건데요. 윌리엄 더들리 파월을 향해서 아주 파월이 4가지 중대한 실수를 했다고 아주 정면 비판했습니다. 연준이 앞서 예상보다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거다.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더들리는 2009년부터 18년까지 의장하고 부의장에 이은 그 연준 3인자 격이죠. 뉴욕 연방은행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정면 비판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더들리가 지적한 그 파월의 첫 번째 실수는 그 평균 물가 목표제 채택입니다. 2020년 가을에 도입이 됐죠. 더들리는 인플레가 몇 달 연준 목표치 2%를 초과하더라도 완전 고용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제로 수준에 둔 것은 경제가 과열돼야 비로소 움직이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게 먹혔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노동시장 강도를 오판한 걸 지적을 했습니다. 더들리 얘기는 이렇습니다. 연준이 지난 몇 달 노동시장 긴축 조짐을 과소평가하는 대신 노동 참여가 부진하다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긴축될 걸 예측하지 못했고 그래서 현실을 보고 파월이 아마 내심 놀랐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더들리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노동시장 긴축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속도가 2% 물가 목표치를 웃돌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설사 인플레가 일시적으로 판명이 됐다고 해도 문제라면서 노동시장 긴축 때문에 임금이 계속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들리가 지적한 세 번째 파월의 실수는 인플레를 일시적으로 판단한 것. 부분적으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장기간이고 상승폭도 매우 컸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의 마지막 실수로 더들리가 꼽은 거는 연준의 그 소통이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긴축 발작 재현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앞서서 시장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소통하는 바람에 시장이 이후 연준의 기조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더들리는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연준이 올해 4차례, 5차례는 금리를 올려야 할 거다. 궁극적으로 기준금리가 지금 제로인데 3 내지 4%까지 가야 할 거라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월가 쪽에서 나오는 그 올해 그 미국 증시 전망을 보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쪽인 것 같고요. JP모건은 그래도 저가 매수 시점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4분기 실적 이제 발표가 이제 곧 나오는데 이게 어떤 그 긍정적 서프라이즈로 증시 분위기를 탄력을 이렇게 좀 이어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나씩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제프리 건들락 이제 신채권왕으로 불리죠. 더블라인 캐피털 CEO인데 이 사람은 그 달러가 추락하고 금, 은 그리고 신흥시장 주식이 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달러의 장기적인 흐름은 견고한 약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재정, 무역 쌍둥이 적자로 올 하반기하고 내년까지 달러의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그 금하고 은 그리고 신흥시장 주식은 강세를 보일 거다. 그런 게 이 사람 지론입니다. 작년에는 달러 강세도 금값 상승이 제한적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양상이 다를 거라고 했습니다. 또 지난해 시장에서 금하고 은이 무시를 당했다.
인플레 했지. 수요의 와중에도. 그런데 올해는 금하고 은이 동반 강세를 보일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건들락은 또 90년대 중반에 미국 증시의 그 아웃퍼폼이 닷컴 거품 붕괴 후에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그런 게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건들락은 또 그 지난 12일자 그 마켓워치 분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준의 양적 긴축 움직임 때문에 역풍을 맞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매우 강력한 그 평탄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래서 경기 둔화를 나타내는 지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그 수익률 곡선이 걱정하지 마라, 행복해 라는 그 신호를 더는 보내지 않을 테니까 이거를 명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그런 그 기대감도 나옵니다. UBS의 그 키스 파커 수석 주식 전략가 얘기인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최근에 며칠 부진했던 증시 분위기를 반전시킬 거라고 자기 본다고 했습니다. 4분기에 긍정적인 서프라이즈 때문에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올라갈 거라고 자기는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분기 순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최대 9%포인트가량 웃돌 거다.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그 레피니티브 집계인데요. 월가 전문가들은요,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이 올해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22%가량 올라갈 거로 예상한 걸로 CNBC가 오늘 새벽에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그 4분기 실적 시즌 스타트를 끄는 그 델타항공 예상 기대대로 좋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JP모건, 체이스, 시티, 웰스파고 같은 금융 종목이 나오는데 이제 이걸 또 시장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JP모건의 그 마르코 홀라노빅 수석 전략가도 그 최근에 주식 하락폭이 좀 과다한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저점 매수 시점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FOMC 그 12월 의사록 공개되고 나서 그 위험자산 조정폭도 상당히 과다하다. 연준의 긴축 속도가 위험자산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될 거라고 이 사람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콜라노빅은 또 그 높은 채권 금리가 증시에 부정적이기보다는 가치로의 전환이란 그 우리 전망을 더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더 높은 금리를 견딜 수 있다고 자기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CNBC도 지금 월가 그 애널리스트들이 랠리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향후 추이를 그 채권 수익률 흐름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 4분기 실적 시즌에서 풀어내려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투자정보업체 그 인스티넷 프랭크 카펠렐리 전무얘기인데요. S&P 지수가 여전히 꽤 큰 그 박스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직 이걸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페어리드 스트래티지 그 설립자인 KT 스톡턴 얘기인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그 중간 모멘텀이 사라졌다고 이 사람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지금은 양다리를 걸치기 좋겠다. 이런 조언입니다. 웰스파고 그 지난 9일자 분석인데요. 오미크론이 아직도 뭐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그 조짐을 보면은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을 월가가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월가가 이제는 그 새로운 경제 재개 트레이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사이에 그 신규 확진이 2배 이상 늘었지만 오늘 새벽에 보면요. 미국도 지금 그 북동부 지역, 뉴저지, 그 메릴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확진이 좀 이렇게 좀 하강 국면으로 간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그 이런 그 오미크론 그 폭증을 새로운 재료로 이렇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다 했습니다. CNBC도 채권금리 상승이 확실히 그 경기 개선 또는 인플레와 관련이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연준이 정말로 오미크론을 두려워했다면 금리 인상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경기 순환이나 가치주를 선호하는 경제 재개 거래가 활기를 띈다는 게 이쪽 평가입니다.
그 미국의 그 컨퍼런스 보드가 그 이제 작년 10월, 11월 글로벌 기업 그 CEO 9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6명, 60% 정도가 최소 내년 중반까지 인플레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컨퍼런스 조사에 응한 그 CEO 중에 한 명이죠. 허니웰 인터내셔널 CEO 얘기인데요. 인플레가 드디어 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켜보는 것은 과연 연준이 브레이크를 얼마나 세게 밟을 건지. 자칫 너무 세게 밟으면은 경기 둔화. 이렇게 되면 이건 큰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 파월이 어떤 생각을 할지. 상원인준 청문회에서 얘기한 게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12월 CPI, PPI 모두 뭐 예상대로 기록적인 수준으로 나왔죠. 경제가 이제 더 이상 그 이례적인 수준의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그 수사를 동원하겠다고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도 너무 높은 인플레 대응 이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봤는데 과연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밟게 될지 이걸 새해 초반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